네, 이번 주 공모주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진건설 로봇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무려 6개 공모주가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새로 상장을 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부터 좀 알아볼 텐데 오늘 상장 첫날이었죠.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은 장 초반 28,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공모가인 11,6,500원 대비 75%가 오른 건데요. 이후에는 점차 상승폭을 반납해서 24.55% 오른 25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인데요. 국내 1위와 북미 2위 등 높은 시장 점유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할 정도로 기관 수요 예측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75%가 의무 보유를 확약하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에 나설 우려가 크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 외에도 이번 주에만 무려 5개의 공모주 상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두 곳이죠. 내일 지금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번 주에는 하루 빼놓지 않고 매일 새로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IPO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 수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먼저 내일 코스닥에는 바이오텍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XR 기업인 K3I가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혁신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기관 수요 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청약 증거금이 올해 상장사 중에서 가장 적어서 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는 21일 상장하는 바이오텍 TDS팜과 22일 상장하는 시각특수효과 기업 M83도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크게 흥행한 바 있는데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위탁 개발 생산하는 이엔셀은 이번 주 금요일인 23일에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유독 많은 점이 또 눈에 띄기도 하네요. 자, 이번 주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공모가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됐을까요? 네, 이번 주 상장하는 기업의 6곳 중 3곳이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에 더해서 TDS팜과 M83이 그 주인공인데요.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죠. 다만 여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면 기업의 상장 자금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주관사와 상장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양측 모두 공모가를 높여 잡으려 하다 보니 공모가가 기업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또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하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모가만 보지 말고 기업 가치를 함께 고려해 투자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체적인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재무적인 사항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것들과 이제 향후 기업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동시에 또 고려해서 투자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가치를 함께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 시장에서 그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2배, 4배까지 상승하는 소위 따블 이런 현상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업들의 상장 러시에도 투자 열기가 조금 식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우진엔텍과 현대힘스 등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0% 상승하는 따따블 종목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공모가의 100% 상승률을 보이는 따블조차 한 건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데요. 상장 첫날 주가 상승폭이 클수록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주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오늘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처럼 상승폭이 제한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400%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공모가가 너무 싸게 결정이 됐었던 거겠죠. 이제 정확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변화들이 과거엔 좀 길게 나타났던 것들이 좀 짧게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고 점점 안정화되면서 빠르게 해당 종목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을 최대 200%에서 400%로 확대를 했었는데요. 이후 첫날 반짝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던 양상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모주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 문화가 좀 정착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하반기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하반기에 또 다른 IPO 대어들이 출격을 하게 되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 K뱅크는 기업 가치가 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올해 IPO 시장 최대어 후보로 꼽히는데요. 지난 2022년 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 계획을 연기한 지 2년 만의 재도전이라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이 새벽 배송 플랫폼 업체인 오아시스는 연내 이커머스 1호 상장에 도전을 합니다. 오아시스는 최근 11번가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공할 경우 몸값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보증보험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코스피 상장 시도에 나서는데요. 서울보증보험까지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경우 올해 코스피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총 9곳으로 3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하반기에도 조 단위의 대어들이 이제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어들의 상장과 맞물려서 IPO 시장이 과열되지 않게 투자자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